자,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위한 그 오토메이션하고 앱스트랙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앱스트랙션 어떤 문제를 갖다 어떤 알고리즘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압축해서 푸는 앱스트랙션 연습을 위해서 그 수능 코딩 수학에 지금 올려져 있는 밴드에 올려져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기로 하죠. 여기 제가 이제 더보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첫 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동영상을 이제 올릴게요. 여기 올인원 PDF에는 채 명령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채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알고리즘인데 그 채 A, B, C, D, F 6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집합에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원소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 이 채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그 터틀크래프트에는 마이너스 63부터 마이너스 64부터 플러스 63까지 X축, Y축, Z축에 각각의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128개, X축에도 128개, Y축에도 128개, Z축에도 128개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곱하면 128에 3승하게 되면 약 280만 개의 좌표가 있어요. 그 좌표 중에서 저기 채 A, B, C, D, F 이렇게 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280만 개의 모든 좌표를 다 체크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관점을 체크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블락 그 위치에 블락을 만드는 것이 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채 명령은 완전히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조건제시법을 의해서 이 280만 개의 좌표 중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해집합, 해 만족하는 해를 갖다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좌표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채 명령을 주게 되면 저채 명령을 자, 여기 우리가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좌표. 만약에 어떤 x, y, z가 첫 번째 조건은 여기 a와 여기 d는 증가량이거든. 증가량. a하고 a 플러스 d 사이에 있을 때 여기 a하고 a 플러스 d 사이에 있을 때 x가 y라고 하는 거는 b와 b 플러스 e b의 증가량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Z 좌표는 이 C와 C 플러스 F 사이에 있을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 X, Y, Z라고 하는 좌표는 거기에 표시가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디폴트가 이제 7번 블락이기 때문에 이제 7번 블락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뭐 다른 블락으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냐고 나올 텐데 여기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예전에 저기 동영상 첫 번째도 나왔지만 MIT 대학교 그 페퍼티 교수는 이제 수학자로서 인공지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잘 안 된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이제 코딩하고 수학을 결합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연구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저기 저 페퍼티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중학교에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증명하죠. 뭐 보조선을 긋고 이러는 거. 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그 중학교 유클리드 기하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 보조선을 긋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IQ 테스트냐 뭐 이런 학생도 있고 너무 어려워하고 증명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증명을 너무나 좋아하고 오히려 방정식 푸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뭐 대부분 학생들은 뭐 방정식 푸는 거는 참고서나 문제집을 따라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죠. 하여간 어쨌든 유클리드 기하는
증명하고 그 보조선을 긋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초등학교는 가르칠 수가 없는데 페퍼트는 코딩과 수학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한테 미국은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있어요. 미국은 미들스쿨이라는 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가 미들스쿨이고 미국의 고등학교는 4년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3, 고1, 고2, 고3, 고4가 저기 4년제. 그래서 페퍼트는 중학교에 있는 유클리드 기하 그런 기하 내용을 초등학교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거를 표현을 수학적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해보자고 한 건데 그래서 미국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에서 초등학교는 5학년이 마지막 학년이니까 5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저기 뭐 서울대학이나 이런 각 대학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을 다시 가르쳐요. 미적분도 가르치고 이제 선형에서도 가르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미적분을 배우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집합이나 미적분, 좌표식 이거 배우는 거를 나는 어떻게 하면 중학교 학생,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이 코딩과 함께 이걸 배우게 하느냐가 나의 관심사예요. 그러려면 어, 거기에 있는 표현들을 갖다가 조작적인 표현이고 코딩 표현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계속 집합이라는 용어를 내가 계속 쓰는 이유는 조건제시법이라는 원리를 계속 쓰는 것은 그 고등학교에 있는 그거를 중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념하에서 뭐 이게 코딩과 함께 연결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그걸 이제 진행하는 것인데 자 오늘 정직 구원이라고 하는 명령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그 기하적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중심에 좌표가 있으면 반지름이 얼마인 거리에 있는 모든 그 점들의 모임 이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체명령 지금 여러분한테 화면에 나와 있는 체명령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어렵겠죠. 그죠? 뭐 이걸 따지니까 이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 명령이 어디에 결정적 이 명령의 속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과 수학적 사고방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 배울 이런 수학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여러분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적분에 이제 인테그럴 사인이 이제 하나 있는 거를 배우지만 대학교 가게 되면 인테그럴 사인이 2개, 3개 이런 것들을 배워요. 왜냐면 입체 공간에서 하게 되면 인테그럴 사인이 나오니까. 자, 인테그럴 사인이 보게 되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0부터 4a까지 변하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변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페퍼트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그거죠, 그죠? x축, y축 있으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이거를 대학교 애들이 배우는데 이거를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연습할 수 없겠느냐. 중학교 학생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게 한다면 이건 속진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건 별로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배우는 수학의 정석을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해가지고 수학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페퍼트라는 사람이 이제 본래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법 그 개념 속에서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y가 어디까지 변하는 이 수학적 사고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코딩 속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체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저기 A하고 D라고 하는 것은 X가 A와 D 사이, A하고 A 플러스 D 사이에서 변하고 또 Y는 어디서부터 어디 변하고 이 명령 속에 아까 얘기했는 이중적분, 이제 그러다 이중적분, 삼중적분
XYZ 적분기호가 3개가 있는 걸 내가 3중 적분이라고 해요. 그거를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딩으로서 배우면은 뭐 누이 좋고 내부 좋고요. 우리가 코딩도 배울 수 있고 이걸 연습할 때 나중에 다중적분을 배울 때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수학적 사고를 우리가 미리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정직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에펠탑도 만들고 국회의사당도 만들고 뭐 개선문도 막 여러 가지 피사의 사탑도 만들고 그랬는데 정직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 있는 체명령으로 바꾸면 좋겠다. 바꾸려고 하면 정직구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기하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체명령은 x의 변화량, y하고 z의 각각 변화, 얼마나 변하느냐 어떤 그런 수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꾸다 보면 수학적 사고도 늘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체명령은 여기 나오죠. 체명령은 정직권을 만든 입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권이 만들 수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학인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갖다가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제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개념을 페퍼트가 도입하면서 abstraction 어떤 문제들 갖다가 수학적이나 코딩의 표현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abstraction 능력과 그다음에 그거를 기계가 작동할 수 있게 잘 효율적으로 내놓는 오토메이션 이 두 가지가 abstraction과 오토메이션이 A가 두 개가 있죠. 2A 이것이 미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역량을 강화하는 코딩 교육의 핵심 목표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딩 교육 한다고 그러면 뭐 프로그래밍 막 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줄 알고 또 그런 어떤 솔루션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게 실행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인데 먼저 한 문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블락들의 모임이니까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그 조건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계단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조건 제시법을 채라는 명령 조건 제시법 가지고 한번 모든 걸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정직구원으로 했던 것도 모두 다 바꿔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유작품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직명령을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직명령이라는 거 왜냐면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쓰고 그랬는데 뭐 원의 방정 원의 저기 구의 모두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명령으로 바꿔서 다 고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엔 컴퓨테이셔널 띵킹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한 여러분이 낸 자유 과제를 빨리 실행시키려고 한다면 그 안에 효율적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오토메이션을 연습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체명령을 우선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낸 과제를 한번 이렇게 이 체명령 가지고 하면 내가 어떻게 좀 더 압축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지금 요 명령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게 처음 값이고 이게 증가량이에요. 증가량. 델타 x예요. 델타 x. 그러니까 이게 1부터 어디까지 1에서 이게 3이라고 하는 건 3까지가 아니라 3만큼 증가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3이 되겠죠. 1 플러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요 조건을 만족하고 y라고 하는 것도 y도 여기가 1이고 이 y에다가 2를 더한 1에다가 2를 더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제 z는 뭐예요? z는 보니까 이게 0이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변화량이 없어요. 0이야. 그러니까 z는 그냥 0이야. 그죠? 0층. 0층이라고 하는 건 땅이에요. 땅 표면이 0층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x는 1부터 4 사이에 있고 y는 1부터
저기 3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Z는 0층이다. 그럼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블락들을 다 모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좌표 공간에 나와 있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계단을 만드는데 저기 학생들이 보면은 여기 뭐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계단을 만들 때 정직구원 갖고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체명령 갖고 만드는 거 생각해 보죠. 자 이거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에만 뭐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따지 말고 우선 x를 보게 되면 x가 1부터 2까지고 y가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똑같으니까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Z좌표에. 그러니까 Z가 뭘 만족해야 돼? Z는 여기 보면 0이야. 0하고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요? 이게 증가량이거든, 증가량. 0 플러스 X. Z가 0하고 0 플러스 X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바로 여러분 대학교 가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분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변수를 쓰는 사고방식인데 자 지금 우리가 그 변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블락을 보죠. 이 블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되죠?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1이고 Z좌표가 뭐야? 지금 땅바닥 바로 위가 1층이니까 이게 111이에요. 111. 111이라고 하는 건 이 명령에 조건제시법에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주어진 조건의 해집합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니까 따로 따지고 보면은 먼저 뭐 이거는 다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건 Z좌표 거죠. 자, 지금 X가 1이에요. 여기 X가 1이에요. 자, 그러면 Z좌표가 우리가 1인데 Z좌표가 1이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X. 지금 현재 우리가 X가 1이니까 현재 우리 현재 이거고 이게 Z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Z좌표라고 하는 것이 Z좌표가 0과 X좌표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죠. 그죠? 맞으니까 여기는 오케이 사인이다. 여기 만들어져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요 계단 한번 보죠. 계단 요거는 저기 X좌표가 2고 그죠? X좌표가 2고 Y좌표는 얼마요? Y좌표는 1이고 Z좌표는 지금 이게 2층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놈도 이걸 만족하나 보죠. 지금 여기서 Z는 요게 Z고 요게 X예요. 요게 X. 그렇죠? Y는 지금 여기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죠. 오케이. 맞죠? 그죠? true예요. true.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블락이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거 다 같이 다 써요. 다 쌓여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잘 벌면은 이거 1차 함수 모양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옆에는 요게 x좌표가 4니까 4, 뭐 저기 여기니까 이제 y좌표가 이제 뭐 y좌표가 만약에 뭐 2라고 해봐요. z좌표는 이제 1, 2, 3, 4가 되겠네. 그러면 이 y좌표는 어때? y좌표는 아무 역할을 여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조건식은 이 x좌표가 1로 들어가고 z좌표가 1로 들어가고 y좌표는 쓸모가 없으니까 y좌표는 모든 y에다 다 될 수가 있어요. 모든 y에다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 y의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1부터 1 플러스 2까지 3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어떤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조건, 이 X, Y, Z가 이 조건에 만족하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의 해집합으로 계단을 만드느냐 이게 바로 abstraction이에요. abstraction. 이 계단을 딱 봤을 때 여기에 기계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기계가 이거를 아주 손쉽게 이걸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 abstraction이니까. 우리 이제 체명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소개하는 간단한 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요것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음번으로 가게 된다면 자 이제 3차원 요걸 보게 되면 자 요거는
그 명령문이 자 여기 보니까 그 이거 잘못 썼네. 이게 0.5의 x제곱이 여러분 이제 2차 함수도 한번 내가 써봤고 여기 이제 x 플러스 y 이변수 함수도 써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이제 fxy는 x 플러스 y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변수 함수를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것도 저기 뭐 하나를 해볼까? 그러면 뭐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바깥에 여기서 했던 건 이제 1차 함수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잘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게 그럼 1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0.5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x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0.5의 x제곱으로 쭉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y좌표는 0부터 3까지니까.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인데 이런 것들 대학교에 나오니까 한번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한번 해보죠, 이거를. 자, 이것도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x의 조건은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x의 조건이랑 x는 뭘 만족해야 돼요? 여기 1과 1에서 3, 증가량이 3이니까 1부터 1 플러스 3까지 만족하면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x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y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1부터 증가량이 2니까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z야. z좌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0이야. 0부터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0 플러스 x 플러스 y.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 y, z를 구해라. x, y, z를 구하는데 자, 조건이 몇 개 있어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이 연립부등식,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 y, z를 구하라는 게 바로 저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뭐 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앱스트랙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죠. 여기에 왜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지는가?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뭐 금방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저기 여기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은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이 밑바닥이 여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1번 조건, 2번 조건은 그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제 알고 3번 조건이 x 플러스 y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x 플러스 y가 어떻게 증가하죠? 자, 여기는 11이니까 여기는 11이니까 여기는 최대가 2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는 2일이니까 여기는 최대가 3까지 갈 수 있고 여기도 2일이니까 3까지 갈 수 있고. 자, 여기 3일은 어떻게 해요? 여기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1이니까 최대가 4까지 갈 수 있죠. 이게 다 4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y가 여기 가니까 5까지 갈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게 되면 이게 x좌표랑 y좌표랑 더한 것이 최대가 높이가 되는 x좌표, y좌표가 더한 게 최대가 높이가 되도록 쭉 만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뭐 계속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저기 실행시키는 걸 한번 해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 뭐 다른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하던 걸 그냥 하면 1, 1에 0층에다가 어떻게 했죠? 뭐 x는 3만큼 증가했고 y는 2만큼 증가했고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이거 더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이게 3이 아니라 뭐 9까지 하고 이것도 뭐 9까지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1부터 1 플러스 9가 10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변하고 y도 1부터 10까지 변하고 z가 이제 x 플러스 y로 변하는데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그 어떻게 돼요 이게 x 더하기 y가 저기 사각형에 따라 쭉 가면서 높아지니까 어떻게 생기나? 또 지금 이게 컴퓨터를 바꾸지 못하고 결국 이걸로 약간 좀
저기 하드디스크 용량을 크고 다시 했는데 어쨌든 나오긴 나왔네. 여러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모양을 만들겠죠. 이게 점점 가면서 이게 커지니까. 자, 그리고 x하고 y의 어떤 그런 저기 뭐야 xy의 그 어떤 그 영역은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가 영역이고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양을 우리는 간단한 이런 어떤 코딩, 이건 코딩이면서도 또 하나는 수학이에요. 그죠? 이런 걸 표현해서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x 플러스 y에 빼기 10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아까 조건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했었냐면은 그 Z좌표는 아까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줬거든. 여기 0이니까 0부터 x 플러스 y 빼기 10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 여기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음수일 땐 그러니까 Z가 하나도 그려지지 않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조건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빼기 10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음수 있는 곳은 하나도 그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좀 계산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여기 앞에 이 앞에 부분은 음수 부분이라 그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직각 삼각뿔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직각삼각뿔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직각삼각뿔 세 개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 모양이 되죠. 그죠? 피라미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권으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명령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그 지금 여기 이제 요번엔 여기 y가 x가 있으면 y는 이퀄 x, y는 이퀄 8 마이너스 1차 함수의 그래프도 이제 그리고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우리 여기 이제 대학교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인데 여기 적분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에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잎처럼 돼 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꽃잎을 만든다면 원을 갖다 두 개의 원에 공통집합을 해서 이제 꽃잎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뭐 원이 아니라 쭉 옆으로 간 거니까 자, 지금 요것도 우리가 간단한 하나의 채 명령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요거를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걸 먼저 설명하려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뭐가 나와 있고 여기도 뭐가 나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니까 하나만 있는 걸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죠. 하나만 있는 걸 먼저 하게 되면 자, 여기 하나 있는 거 요거부터 먼저 하죠.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해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거 딱 만났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따져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지면 되겠다.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지?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조건만 따지면 되니까. 자, 그럼 먼저 딱 보게 되면 x좌표는 1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9까지 변해요. 그러니까 x좌표는 첫 번째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라고 그랬죠. x는 1부터 자, 1 플러스 9니까 1 플러스 9 이렇게 돼.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에요. 두 번째 부등식은 y좌표는 y는 언제 이게 y가 이제 문제야, 그죠? y는 뭐부터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 x네, 그죠? 여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렵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5가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x 플러스 5가 돼요.
그리고 Z는 어떻게 돼요? Z는 오히려 쉬워요. 0부터 0이니까 Z는 아예 0이란 얘기예요. Z는. 그러니까 지금은 X는 0, 1부터 X는 1부터 여기까지고 14이고 그다음에 Z는 0층이고 자 근데 이제 X하고 Y가 요거를 만족하면 되겠네. 요거를 만족하면.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은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여기가 6이야. 6이고 여기가 2라면 그래서 여기가 6, 2,0이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1번 조건은 됐어요. 1번 조건도 되고 요게 3번 조건이야. 3번 조건도 다 되는데 2번 조건에 가면 어떻게 돼? 2번 조건에 가면 y가 2인데 x가 6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 값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x가 6이니까 6은 y는 이거보다 작아야 돼. 6 더하기 11. 근데 y가 지금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조건에.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비로소 여기에 있는 저기 블록들이 비로소 저 조건을 만족하고 자, 한번 보죠. 되나 안 되나. 지금 요 블록은 뭐야? x좌표가 1이고 1, y좌표가 6이네. 그지? y가 6이고 0이야. 이거는 왜 되는가 보면은 자, 지금을 지우면은 한번 가보죠. 이게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조건만 정. 자, 이게 y좌표가 6이니까 여기 간 거예요. x가 얼마? x가 1이니까 여기 가면 x가 지금 1이 됐어. 1이. 여기까지는 잘 됐네, 그지? 그다음에 이제 x가 여기 1 여기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에 뭐가 돼요? 이 x가 1이니까 6이 되네. 그럼 이거 true죠, 이게. 6은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여기가 오케이라는 얘기가 true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블락이 쌓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조건 제시법.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블락들을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0-x면 기울기가 -x가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계는 어떤 인간이 만든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기계는 빠른 속도로 280만 개를 금방 해요. 모든 걸 찾아가지고 탁탁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변했어요. 여기가 두 번째 것이 변하는 것을 했고 요번에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두 개 다 변한 걸 한번 해보죠. 두 개 다 변한 거. 두 번째도 그렇고 다섯 번째도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꽃잎파리 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지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요걸 우리가 저기 뭐야 첫 번째 걸 한번 우리가 또 해보죠. 뭐 이런 거 할 때 겁을 먹지 말고 여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딱 보니까 x의 조건은 1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9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9까지가 아니지. 증가량이 9니까 자 우리가 미분 적분 여러분 거기 보면 델타 x dx dy 어디까지 증가량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예요. 그래서 결국 1부터 10까지 여기까지가 x가 놀 수 있는 공간이야. 놀 수 있는 공간.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 사이에 있어야 돼. 자 이제 중요한 건 y야. 여기 y가 근데 여기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고 했어요. y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건데 그 y가 또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증가량이거든, 증가량이니까 저기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증가? x부터 증가량이니까 x에 0.2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되네. 이차함수 그죠? 이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가 위에 나와 있는 게 이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y는 이꼴 x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x의 제곱 0.2의 x제곱 플러스 x 이 사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 지금 요것이
y권 다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부등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것은 수학적으로 빨리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명령도 그 보게 되면 y라고 하는 게 y는 x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 요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x 플러스 20 빼기 0.2의 x제곱.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y 이퀄 x가 되는 것이고, 아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요거는 꼭지점이 여기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죠, 그죠? 요 이차 함수와 요것과의 사이. 자, 그런데 우리가 x가 증가하는 게 이쪽은 아니니까 여기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만.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값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어떤 이런 명령을 재빨리 수학으로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저기 수학적 사고와 컴퓨테이셔널 띵킹 두 개를 동시에 연마하는 거죠,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중접근, 다중접근 할 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좀 요 문제 갖고 한 거예요. 4로 나눈 거 뭐 나오죠. 그래서 이거 0.25 x제곱 한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요 수학 문제에 대한 요 저기 이중접근의 영역을 구한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요게 만들어져요. 그럼 재빨리 요것만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끝나기로 하는데 자, 이 조건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자, 이 x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조건 여기 x는 x는 0부터 증가량이 4인데 0 더하기 4니까 그냥 4가 되는 거죠. 자, y가 보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네, 그죠? 이 왼쪽이 0. 그러니까 우리 수학적인 하면 4분의 x제곱 4분의 x제곱이고 y가 이거예요, 그지? 4분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증가량이 2 곱하기 스퀘어 루트 x 2의 루트 x에다가 플러스 빼기 4분의 x제곱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빼니까 이거 결국 이거 양쪽에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2 루트 x, 그죠? 2 루트 x. 왼쪽은 4분의 x제곱이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하나는 4분의 x제곱으로 나가고 저기 저 위에 상한선은 2 곱하기 루트 x인데 여기 그림을 딱 보게 되면 벌써 여러분이 저기 루트 x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학생은 그러니까 저기 저 루트 x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y 이꼴 루트 x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4분의 x제곱이고 저 위에 있는 건 2 곱하기 루트 x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이 체명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러니까 체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하고 z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그 코딩 표현 알고 보니 그 코딩 표현은 결국은 수학인데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알아듣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수학적인 표현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지금 그래서 x는 0부터 4에 가도 y는 여기 y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잘 보게 되면 보세요.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y는 4의 2분의 x제곱에서 이제 a가 1이라고 한다면 4분의 x제곱에서 2루트 x까지 변한다. x가 0에서 4의 2까지 변하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체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체명령을 위한 체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곧 대학에 가면 배우는 이것을 갖다가 중학교 학생 차원이라도 이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거를 3차원 터틀크래프트에서 뭐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국회의사당을 만들고 만드는데 이 어떤 이 체명령을 쓰게 되면 간접적으로 이런 이중조건에 나와 있는 변수를 공부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에서 4회이고 이렇게 요게 나오니까 자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체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미분 조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요거를 여러분이 익혀서 정직구원으로 했던 걸 전부 체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직구원이 못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 페퍼트 교수가 만든 그 거북이 언어가 이름이 로고예요, 로고. 이건 이제 로고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로고스란 뜻인데, 근데 여러분 레고 장난감 있죠? 레고 장난감. 레고 장난감하고 뭐 2하고 5 하나밖에 안 되네. 무슨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어요. 이 페퍼트 이런 분은 레고 장난감하고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레고와 로고의 공통점이 뭐냐? 레고는 그냥 투박한 몇 개 블락을 붙여서 멋있는 걸 만들죠. 옛날 레고에는 원도 없어요. 모두 다 직사각형 아니면 뭐 길쭉한 거, 뭐 이런 걸 전부 하나씩 싸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고도 명령이 몇 개 없어요. 자, 우리 터틀크래프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준 게 정직권이라고 하는 4개의 레고 블락을 준 거예요. 레고 블락을 주고 그걸 가지고 붙여서 3차원 터틀크래프트 만들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원도 못 만들고 구도 못 만드니까 뭐 플러스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이 채라고 하는 걸 주게 되면 이 채 명령은 훨씬 강력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페퍼트 교수는 학생들한테 이 레고나 로고의 철학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몇 개의 놀이도구만 준 다음에 그 놀이도구를 붙여가지고 멋있는 걸 만들게 하는 그런 학습을 시키자. 그게 페퍼트가 얘기하는 구성주의 학습이에요. 컨스트럭셔니즘. 여기 내가 저기다 써놨지만, 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거는, 컨스트럭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중학교의 컨스트럭션이 작도라는 수학 용어예요. 수학의 작도는 자와 컴파스, 도구가 있어야지만 작도가 되죠. 그래서 페퍼트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에서 자와 컴파스를 작도하는 걸 그걸 알아낸 요걸 그대로 해서, 이거 우리가 애들이 코딩해서 만약에 우리 여기 터틀크래프트는 정직권이니 체니 이런 걸 가지고 뭘 작도가 아니라 얘는 만드는 걸 한다든지, 저기 이제 페퍼트는 가자 돌자 이 2개의 명령만 갖고 만들게 시켰죠. 그게 수학 정신이에요. 수학의 정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이 구성주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세요. 이 시중에 이렇게 보면 이 학원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구성주의 학습으로 뭐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그 구성주의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페퍼트나 우리 코딩에서 얘기하는 컨스트럭셔니즘은 여러분한테 제한된 명령을 주고 그 제한된 명령 레고 조각을 가지고 멋있는 걸 만들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인 생각과 레고로 막 붙이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오늘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하면서 난데없이 이 채라는 명령을 도입한 이유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가 우리 인간의 어떤 걸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표현이 아주 파워풀해야 돼. 페퍼트는 파워풀 아이디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체명령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게 별거 없는 알고리즘 같은 것인데, 이 체명령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피라미드 만들기도 하고 모두 만들기도 하고 온갖 걸 다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로 앱스트랙션이에요. 추상적인 거.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이거 갖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앱스트랙션이고, 또한 이거는 컴퓨터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오토매틱하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차원 터틀크래프트에 더 멋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좌표 저기 그 좌표하고 여러 가지 써가지고 창의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 갖고 우리가 이제 앱스트랙션과 오토메이션을 우리가 더욱더 역량을 한다면은 그거를 저기 속도를 개선시키고 정직권이나 이런 좌표식을 체명률을 바꾸고 이렇게 이런 거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여름방학에 모여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걸 뽑아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걸 VR로 쓰는 거를 이제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터북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나와 여기에는 지금 저기 3D 프린터하고 그 명령이 없지만 이 터북에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저기 begin XYZ 그러니까 체명용으로 하나 만들죠. 뭐 집합 뭐랄까 뭐 비키니 XYZ 되면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치게 되면 좌표축이 나오니까 좌표축 나와서 우리가 보기가 좋을 테니까 이렇게 채 한 다음에 뭐 11 아까 한 것들을 0 이렇게 해서 뭐 10, 뭐 9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x 플러스 y에 뭐 8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뭘 하나 만들고 자 이거 갖다 우리가 16번 블락으로 만든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화면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명령문이 커진 것인데 자 그렇게 하면 여기 보게 되면 터틀마리라는 건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바 애플렛인데 이제 크롬이나 이런 데 자바 애플렛이 안 되니까 좀 요거는 지금 현재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을 갖다가 버추얼 리얼리티 VR로 보는 화면을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누르면 작동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하는 OBJ 오브젝트 파일하고 그다음에 이걸 STL로 바꾸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 XTL은 작동을 해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누르게 되면 3D 프린터를 쓸 수 있는 파일이 나올 것이고 자, VR을 누르면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이 가야 돼요. 화면이 가서 그 스마트폰을 이제 그 VR 하는 그 종이 조각 앞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눈에 왼쪽은 왼쪽 거, 오른쪽은 오른쪽 거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되겠지만 다이소에 가면 5,000원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거를 사실 집에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집 만들었잖아요. 국회의사도 만들고 뭘 만들었으면 여기 가서 여기다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기 5,000원짜리 뭐 이런 데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화면이 가게 하는 방법 알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변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 되는데 뭐 여기 보니까 지금 저기 저거 플러스 알파가 됐네. 뭐 이런 것들만 이런 하게 되면은 저기다가 저걸 따로 만들었네. 여기 발코니 올라갈 수도 있고 앵그리버드가 지금 있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VR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이 모습이 VR 세계에서 보여요.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가 저기 3D 프린터로 뽑아내서 뭐 스노우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그런 걸 해보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보니까 이런 체험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어요. 여러분 수고했고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좌표 자유작품 만든 거를 한번 잘 정리해서 그다음에 저기 여름에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한번 잘 생각하고 오도록 하세요. 네, 수고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